이게 왜 빨간 글자가 떴지? 컴피티터. 안녕하세요, 풀잭맨입니다. 지금부터 저랑 같이 보실 내용은 기획서, 보고서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내가 뭔가 남들과 다른 차별화된 아이디어를 내놓는다는 거, 그리고 그걸 이제 도표나 그래프로 해갖고 정리한다는 거, 이런 게 좀 어려우신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걸 한번 오늘 저랑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풀잭맨 기획서 작성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과제가 주어지겠죠? 윗분들이 다음 주까지 제안서 갖고 와라. 문서화 시켜라. 파워포인트 작업해라. 사실 꼭 파워포인트는 안 해도 됩니다. 한글로 해도 상관은 없는데 참 어렵다라는 부담을 많이 느끼실 겁니다. 제가 이제 하는 방법 그대로 좀 보여드리면 파워포인트 화면을 이렇게 여시면 됩니다. 보통은 이런 하얀 배경지에 파워포인트가 있을 거고 간단하게 주제부터 한번 작성을 해보시는 거예요. 자, 만약에 내가 제안할 주제가 스타벅스에 대해서 신제품 제안을 해라. 첫 페이지에 들어갈 내용은 주제입니다. 그냥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첫 페이지는 그냥 이렇게 넘어가면 되는데 왜 사람들이 많은 시간을 쏟는 부분이 어디 포인트냐면 이런 거 디자인 색깔을 바꿔보기도 하고 글자체 같은 것도 막 이런 글자체 저런 글자체 막 바꿔보고 디자인 구성들을 달리 해갖고 뒤에 배경 같은 것들을 이렇게 하얀색으로 놓다가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 보고서를 써야 되는데 디자인을 하느냐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는 디자이너가 아니기 때문에 디자인 요소들은 제일 나중에 고려해준다. 그래서 역시나 이제 첫 번째에 들어갈 거는 주제. 자, 두 번째 페이지에 들어가야 될 내용은 뭐냐면 많은 분들이 이 목차라는 부분을 좀 건너뛰는 경우가 있는데 심사위원분들, 우리의 이 발표를 듣는 어떤 사람들은 고위 관계자? 이런 분들이 많죠. 임원? 이런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즉 바쁘고 시간이 없어요. 이 사람들한테 내 제안서를 온전히 다 받아달라? 이것도 사실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목차, 즉 나의 이 제안서는 기본적으로 이런 조사가 있고 그로 인한 아까 문제점, 컨셉, 실행 방안, 기대 효과, 뭔가 이러한 순서가 있다라는 부분으로 기본 목차를 잡아주는 것이 좀 중요합니다. 왜냐? 이 사람들이 그래 내가 이거 잘 몰라, 바빠 라고 할 때 적어도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고자 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게끔, 즉 목차라는 거는 하나의 요약본적인 작업이고 제안서의 양이 많을수록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항목이다. 근데 대학생 때는 보통 이런 목차를 많이 빼먹는 경우가 있고 실제로 기업에 가서도 목차를 잘 안 넣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페이지는 디자인이 아닌 이런 목차의 기본적인 구성, 보시는 것처럼 그냥 조사를 하다 보니 문제점을 찾게 되고 그로 인해서 내가 해결 방안에 대한 컨셉 그리고 실행 방안, 기대 효과 요 순서대로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 이어져야 될 부분은 뭐냐면 자, 환경조사적인 부분을 할 때 어떤 환경조사를 해야 되냐, 자료조사 강의 때 어떤 말씀 드렸긴 했지만 퍼시 조사를 한다라고 일단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자, 첫 번째 C에 대한 부분은 환경조사, 컴피티터라고 하죠. 이게 제가 맞을 겁니다. 잘 모르겠네요. 네, 헷갈립니다. 자, 자사조사. 이게 왜 빨간 글자가 떴지? 컴피티터. 자사, 경쟁사, 그쵸? 컴피티터. 맞습니다. 컴피티터. 죄송합니다. 제가 영어를 참 이 스펠링은 여전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자사조사는 컴퍼니라고 하죠. 그 다음에 타사조사. 아니죠? 미쳤나봐요. 이게 이제 이 타사에 들어가는 거고 경쟁자니까 환경이기 때문에 circumstance입니다. 정말 영어 잘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 C는 고객조사. 주로 이게 커스터머. 이렇게 일단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뭔가 자료조사를 할 때는 이 퍼시 조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네 가지 조사에 앞에 C를 따서 퍼시 조사. 보통은 사실은 경영학과에서 배울 때는 3C 조사라고 많이들 해요. 근데 이 3C 조사는 커스터머를 보통 빼고 이 세 가지에 대한 부분을 하는 거고 최근의 조사는 고객이 워낙 중요해지기 때문에 퍼시 조사를 많이 한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또 되게 막연할 겁니다. 어떤 식으로 이 조사 내용을 채워야 될까라고 보면 기획서나 제안서를 처음 써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칸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조금 자료를 채우기가 좀 수월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두 개의 기본적인 칸이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요거는 이 페이지의 결론은 이러하다. 보통 여기 위쪽에는 로고를 많이 집어넣습니다. 로고.
파워포인트의 일반적인 구성은 좌측 상단에 보통 목차, 우측 상단에 로고, 우측 하단에는 약간 결론, 여기에는 내가 조사한 내용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막연하게 자료조사만 하시게 되면 나중에 내가 이 기획서나 문서화를 어떻게 해야 되기가 좀 막연하기 때문에 머릿속에 이미 내가 어떤 문서 작업을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고 시작하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환경조사에는 여기는 뭔가 환경에 대한 조사, 그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법률 이런 게 들어가면 또 좋은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보통 자사와 타사는 늘 같이 조사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절대적인 건 분명히 없습니다. 늘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스타벅스 아메리카노가 뭐 4,000원이다 라고 했을 때 이게 비싸다 싸다를 알 수 있는 거는 이것만 있을 때는 모르는데 뭐 예를 들어서 탐앤탐스라는 브랜드의 커피가 5,000원이다 하면 이게 상대적으로 싸다 비싸다라는 걸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자사는 절대로 혼자 조사하기보다는 경쟁자를 같이 조사해 주는 게 좋은 조사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이러한 내용들을 여기에다가 채워주면 파워포인트에 대한 기본 구성들이 갖춰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정답은 아니지만 이런 구성이 제안서를 쓸 때 많이 쓰는 구성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현재까지 한 것만 조금 한 번만 정리하면 첫 페이지에는 뭐 한다? 주제에 대한 부분을 정하고 그 주제를 정할 때 중요한 거는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을 한 번쯤 생각한 주제가 있으면 좋다라는 거고 주제라는 부분을 일단은 비워놓기보다는 그냥 내가 이런 주제로 뭐 온라인 마케팅이라든지 뭐 VIP 마케팅이라든지 뭐 하나의 주제를 정하고 그거에 대한 부분을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또한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페이지에서 들어가야 될 거는 목차에 대한 구성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환경, 문제점, 컨셉, 도출, 실행 방안, 기대 효과 이 부분에 대한 거를 페이지를 내가 구성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다음 페이지가 방금 말씀드렸던 걸 조금 더 정리하면 이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환경에 대한 조사를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퍼시 조사 그리고 출처 이거는 어떤 부분이냐면 여러분들 자료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가져오실 때 아마 표절, 뭐 논란, 뭐 이런 거 뭐 많이 보셨을 거고 그 다음에 저작권 뭐 이런 거 이슈가 있는데 일단은 첫 번째 가장 자료를 퍼올 때 중요한 거는 출처라도 같이 퍼오신다면 가짜로 만들었다라고 거짓말 하는 게 아니고 근거를 갖고 오는 거니까 나중에 문제에 대한 부분을 좀 발생시키지 않을 수 있는 요소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조사에 대한 키워드 여러분들이 사실 뭐 네이버라는 사이트를 들어가서 뭐 누구나가 똑같은 키워드를 검색하는 것보다 다양한 키워드를 검색할수록 좋은 거고 그 다음에 나만의 매체 그 다음에 다양한 조사 방법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조사를 하다 보면 내가 이거를 문제점 분석 때문에 하고 있나? 아니면 컨셉 때문에 실행 방안 때문에 하고 있냐에 대한 부분을 잃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자꾸 조사를 하면서는 내가 기대 효과 때문에 이 조사를 하고 있고 문제점을 찾기 위해서 조사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꼭 생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이러한 부분으로 페이지가 완성이 된다고 보시면 되죠. 보통 보시면 이 로고는 보통 우측에 쓰는데 이 작품은 왼쪽에 이렇게 쓰여진 거고 환경조사가 있을 것이고 이런 이제 그래프나 도표나 근거 자료가 들어가는데 이건 이제 최종적으로 디자인화된 작업이고 디자인 이전의 작업은 약간 이런 식의 구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페이지에 대한 결론이 그래서 이 페이지는 어떠한 결론이 나온다라는 내용이 이 하단에 들어가 있는 거죠. 두 번째, 문제점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이라고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분들 아마 여러분들 뭐 어디 매장을 가시거나 쇼핑몰을 보시면 다들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여기는 곧 망하겠다. 또는 나라면 이렇게 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들 아마 많이들 하실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그렇다면 당신에게 기회를 줄 테니 바꿀 수 있어? 라는 기회를 주면 사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저는 못하는데요?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꽤 많죠. 그래서 이 공모전이라든지 이 제안서, 기획서 작업은요 문제점을 찾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해결 방안을 제시해 줘야 됩니다. 기획서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내가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함이 아니고 그래서 내가 현재의 상황을 어떻게 탈피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꾸 이런 문제점에 대한 부분을 찾는 거에만 집중해서 그래서 어쩌라고에 대한 게 나오면 난 의견이 없는데 나는 못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어떤 부분으로 내가 이 해결 방안을 할 것이냐에 대한 포인트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이 내용입니다. 자, 문제점을 찾을 때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에 집중하는 거. 내가 해결할 수 없다면 과감하게 포기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약간의 원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약점을 보호하는 것보다는 강점을 강화하는 게 훨씬 더 마케팅이나 전략적으로 보면은 효율적이다라는 거죠. 이게 더 훨씬 현명한 방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점에 대한 강화 전략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 주시는 게 더 좋다 이 얘기고요. 그 다음에 야, 나는 문제점이라는 게 그냥 나의 생각이야. 이거보다는 예를 들어서 그냥 이겁니다. 하다못해 네 성격은 나빠. 이건 뭔가 싸우자는 것 같은데 어떤 뭐 MBTI라는 적성검사 이런 거에 따르면 너의 성격 유형은 어떻대? 그래서 어떻게 개선해야 돼? 이런 부분에 대한 것에서 조금 더 사람들은 설득당하고 그 문제점에 대해서 인식하고 공감한다라는 거죠. 즉 주관적인 분석에 대한 부분보다는 조금 더 객관적인 부분에서 이론과 근거를 가지고 분석해주고 문제점을 지적하는 게 객관적으로 인식을 공감하고 사람들이 훨씬 더 납득하기 좋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문제점에 대한 분석에서는 이러한 요소들을 좀 고려하시면 좋은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공모전이나 제안서 같은 경우는 이러한 식으로 문제점을 찾는 부분에 대한 예시입니다. 즉 라네즈라는 기업이 어떠한 제품을 분석했더니 사람들이 피부 관리를 하는 3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 첫 번째 단계는 모공 관리고 두 번째 단계는 각질이고 뭐 세 번째 단계는 촉촉한 피부 유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모공 관리에 대한 부분이 없다. 그러니까 이 상품에 대한 부분이 없다라는 것 때문에 한편에서 여기서의 문제점 인식은 다른 라인들은 있는데 이 라인이 없으니까 이거에 대한 신제품 제안을 하겠다라는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에 대한 문제점 인식에 대한 과정은 너희가 기본적으로 피부 관리하는 3단계에 대한 제품 중에 다른 2단계는 가지고 있으나 이 1단계는 없으니까 이게 문제점이야 라고 얘기하는 부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시들도 한번 계속 체크를 하시면서 어떤 식으로 문제점을 인식하고 제안하는지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